자 보자. 선생님들 쓰레빠 씻고 나돌아다니면 다 양아치였는데 되게 편하잖아. 근데 너 생각보다 저희 학교 슬리퍼 금지인데. 중학교는 원래 이날이 잘- 나올 줄 알고 내가 네. 학교마다 다르니까. 그게 무슨 자 봅시다. 있어. 39번부터 41번까지가 같은 유형이고 42번부터 44번까지가 같은 유형이야. 근데 두 문제풀이의 공통점은 피타고라스 공식을 연속 적용하는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직각삼각형이 다닥다닥 붙어있지. 오케이?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의 직각삼각형에서 연쇄적으로 다음 직각삼각형까지 피타를 연쇄적으로 적용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푸는 건 쉬워. 공식은 없어요. 없는데 그냥 원리만 알면 쭉쭉쭉 풀 수 있다. 자, A, G의 제곱을 물어봤지. 자, 2학년 문제로 피타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변의 길이가 제곱을 물어본 경우는 높은 확률로 그 변의 길이는 루트일 확률이 높다고 얘기했었어. 맞아? 자, 그래서 한번 해보면 자, 여기 1cm라고 나와 있잖아. 별로 안 어렵다. 자, 1cm이고 1cm니까 자, 이거 직각 이등변에서 원래 하게 되면 1대1 때 루트 2 비율 성립되잖아요. 직각 이등변에서. 근데 당연히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번에 제곱이라고 그냥 식으로만 표시를 해보면 요거 더하기 요거랑 같이 요것의 제곱 더하기 요것의 제곱 2잖아 2. 근데 이거 내가 피타를 연속적으로 적용한다고 했느냐,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이 똑같은 1cm짜리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붙어있고 그 상태에서 니네가 뭐를 계산할 수 있냐면 2번의 길이의 정확하게 제곱을 또 연쇄적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어렵다고 했죠? 자, 그럼 2번의 제곱은 뭐랑 같습니까? 1번의 제곱, 즉 2와 요 길이의 제곱 1이죠. 3이지. 그 다음에도 보니까 또 붙어있지. 좀 느낌이 좀 오죠? 맞아요? 여기 1이고 요 길이를 3번이라고 했을 때 3번의 제곱을 어떻게 계산한다? 2번의 제곱, 즉 3과 요것의 제곱 1 더해서 4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찾아 나가겠다 라는 거야. 자, 몇 번 남았어요? 2번 남았죠? 근데 추정해볼래? 값이 어떻게 변하고 있어? 2, 3, 4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규칙도 있어 사실. 그럼 합리적인 추정이 이제 뭐가 가능해? 다음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4번의 제곱은 1을 또 더하는 거야. 그래서 얼마야? 5가 되고 마지막 하나 더 있죠? 마지막 직각삼각형에서의 빗변의 길이 이걸 물어본 거지? AG의 제곱. 그러면 4번의 제곱과 이 길이 1의 제곱을 더해서 6입니다. 그냥 쭉 찾아 나가겠다는 거다. 그냥 노가다 문제다. 자, 답은 6이에요. 그래서 루트 6이잖아. 5번 실제로 계산해보면 자, 그럼 그렇게 풀면 되고 뭐 적을 것도 많이 없죠. 그냥 1씩 늘어납니다. 1의 제곱, 2번의 제곱은 3, 3번의 제곱은 4, 4번의 제곱은 5 그렇게 늘어난다. 자, 42번 할게. 얘도 연쇄작용 하는 겁니다. 43번 할까? 미안. 자, 문제는 좋네요. 좌표가 나왔습니다. 웬 도형을 좌표에다 그려놨나.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죠. 순서를 잘 보세요. 그림이 이게 뭔 의미냐면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그었고 이거 니네 제곱근에서 수직선에다가 무리수 대응하는 그림 혹시 기억날까 모르겠어. 요 길이를 여기를 회전하는 중심으로 해서 잡아내린 거야. 기억나 이런 거? 기억나죠? 그러면 요 노란색의 길이가 이거랑 똑같겠지. 기억납니까? 그 상태에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부터 연장선 그리고 수선 내려서 직사각형을 하나 길게 하나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하냐? 새로운 직사각형의 대각선을 만들고 또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그 그림은 4개네. 자, 그럼 해볼게. 두 번째 그렸고 직사각형 더 길어졌죠? 대각선 그리고 잡아내. 순서가 그렇지. 그 다음에 만들고 한 번 더 해야 되죠. 전체 직사각형 만들어서 대각선 그리고 잡아내. 총 이렇게 4번을 한 거다. 자, 그럼 물어본 건 뭐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인 점을 구하래요. 원점으로부터 거리잖아. 어떻게 할래?
거리가 2인 걸 찾아야지. 자, 이거 한 변의 길이 정사각형이었으니까 그냥 3학년 얘기를 잠깐 해보면 루트 2죠? 맞아요? 그러면 파란색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요 길이가 루트 2니까 파란색의 제곱은 노란색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잖아. 그럼 아까랑 지금 계산이 똑같지? 3이지. 뭐가 3이야? 파란색의 제곱이 3이지. 피타 쓰면. 맞니? 그 다음에 잡아내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3이잖아. 그 다음에 대각선 주황색 그래가지고 또 잡아내렸으면 대각선의 길이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황색 대각선.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4지. 그럼 이건 정확하게 숫자로 떨어지죠? 2죠. 뭐가 2예요? 주황색이 2죠. 주황색. 그럼 거리가 2인 점 물어봤잖아. 그럼 첫 번째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인 거 주황색의 길이에 해당하는 요거 하나 일단 해당되겠지. 근데 요 주황색 길이랑 똑같은 게 어디 있어? 이거 그대로 이렇게 잡아내렸으니까 요 길이가 똑같겠지. 점 D까지. 별로 안 어렵지? 응? 그래서 점 D까지 해서 답은 일단 1번하고 4번이에요. 위에 있는 문제랑 아래에 있는 문제는 보면은 길이 구하거나 넓이 계산하는 건데 자 원리는 똑같다. 노란색 잡아내리고 파란색 잡아내리고 쭉 잡아내려서 어디랑 길이가 똑같아서 피타가 되는지 이 정도만 좀 분석하시면 사실 그다음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답이 뭐예요? 넌 진짜 영상 보고 찾아. 정신. 자, 8번에 나오는 건 그 오른쪽에 그림 쬐끄만 거 하나 있지. 요거 아이디어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냐면 콧구멍에다 집어넣은 거. 왜 그러는데? 자, 보통 공부를 많이 해야 저런 증상이 있는데 공부 많이 했니? 그런 거구나. 구조만 이해하자. 이거는 3학년 옛날 피타고라스 내신 문제 풀 때 많이 써먹었던 테크닉인데 왼쪽 오른쪽 직각삼각형이 있으니까 이론상 피타를 두 번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왼쪽에서 피타를 쓰면 다음과 같이 되고 오른쪽 직각삼각형에서 피타를 쓰면은 다음과 같이 되더라 했더니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의 공통점이 뭐냐? 피타를 썼어요. 또 맞지만 C제곱을 똑같이 갖고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을 C제곱 기준으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지. 아래 건 이거지. 그럼 바보 아닌 이상 파란색 밑줄 친 게 파란색 밑줄 친 거랑 값이 어때? 같은 값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그림에다가 적용을 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값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값과 같다 라고 옛날 3학년 때 외워서 풀긴 했어. 지금 2학년 때 이게 나오느냐? 가끔 나와요. 그리고 피타는 전통적으로 고난이도 문제가 잘 안 나왔어. 2학년 됐을 때. 근데 뭐는 나오느냐? 닮음에 섞여서는 나와. 그래서 피타 단독적으로 쓰는 문제는 우리 지난 시간까지 풀었던 문제 수준에서 제일 잘 나와. 어려운 거 지금까지 거의 안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그냥 구조 이해만 한번 하시면 되고요. 요거랑 요게 값이 같다. 자, 그거를 이용하면은 45번부터 쭉쭉쭉 해결이 가능한데 일단 요거 하나 해보자. 이거 너무 쉬운데. 하자. 자, 15cm. 자, 어디 물어봤냐면 BD의 길이를 물어봤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저거랑 그림이 다르죠? 근데 원리는 똑같아. C제곱 기준으로 정리한 이유가 뭐였어? 왼쪽 삼각형, 오른쪽 직각삼각형 C를 똑같이 갖고 있지. 그럼 지금 보이는 직각삼각형은 두 개 있잖아. 그럼 9를 공통으로 갖고 있지. 원리가 비슷하다는 거야. 9 기준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식을 세우는 거야. 그럼 나의 의견은 큰 삼각형 기준으로 보면 자, 일단 이거 피타고라스가 되니까 여기 12인 건 괜찮죠? 그
그치? 자, 그렇게 됐을 때 큰 삼각형 기준으로 보면 9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에서 여기 구하는 거예요. 자, 일단 해볼게요. 마이너스 12의 제곱과 당연히 같고, 작은 직각삼각형에서 보면 요 길이가 12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식 어떻게 써야겠어? 보임? 이게 없지 근데. 아, 써줬구나. 90이래요. AB의 제곱이. 뭐 루트 90이겠죠. 그럼 어떻게 적용하면 돼? 이건 그냥 쓸 필요가 없네. 너무 쉬운데. 그냥 하자. 그러면 여기가 x니까 여기 구하는 거잖아. 맞지? B, D. 맞지? 자, 그래서 이건 저거 쓸 필요가 없는 식이었네. 아, 자, 이게 곱셈 공식이 되네요. LI. 자, 풀이를 바꾸자. 이거 제곱하면 곱셈 공식이지. 선 넘었죠? 바꾸자. 이걸 x로 할게. 자, x제곱 더하기 9의 제곱과 자, 같은 거지?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뭐 나오냐? 3이죠, 3.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값이 9가 나온다. 쉽게 풀 수 있네요. 자, 그렇게 하면 되고, 아까 썼던 이 공식 쓰는 거 원래는 저 45번 너무 아니고 얘도 아니고 뒤에 있나? 아, 저 뒤에 있구나. 자, 하나 더 해보자. 이거 정리하면은 48, 49번 같은 게 무게중심이랑 외심이 섞여 있어서 이런 게 잘 나온다. 당연한 얘기지만 앞에 거 내용 섞여 있는 게 자, 오답률이 높기 때문에 잘 나올 수밖에 없고 52번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열심히 고민해 보시고요. 자, 51번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이거 내각의 이등분선 그려져 있죠?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얘도 할 수 있겠네요. 자, 공식 알고 있겠지? 6cm, 10cm니까 자, A 대 B는 C 대 D였습니다. 자, 비율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길이가 실제 길이는 6, 89조가 될 것이고 맞죠? 자, 비율은 3대 5 6 대 10이니까 자, 그럼 구하라고 한 거는 AD의 제곱인데 자, 이것도 뭐 똑같다.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 8cm를 3대 5 비례배분 하면 실제 길이도 3cm입니다. 그럼 요 길이 물어본 거 맞니? 맞네요. 자, 따라서 요 길이의 제곱은 자, 루트가 안 되지. 3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자, 내 AD의 제곱을 물어봤으니까 정항상 이거는 루트가 나오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굳이 제곱을 구하라고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 자, 두 개 더하면 됩니다. 45가 나와요. 지금까지 어려운 게 없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9번 유형인데 9번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줄게. 근데 어디까지예요? 기타는 다 할 거고 경우의 수도 좀 할 거예요. 다가 어디까지예요? 기타 끝에가 108번 아니니? 107번. 7번이야. 그건 다 할 거고 경우의 수는 하는 데까지만. 욕심은 다 하고 싶지만 시간상 불가능합니다. 이분은 나왔네. 그냥 더 하면 되죠. 열심히 넘겼다. 비타민이요. 싫어요. 진짜 진심으로 싫었습니다. 자, 요건 증명하는 거 잘 나오는 거 좀 이해 좀 해보자. 자, 뭐냐면 요 그림입니다. 요거 오른쪽 밑에 있는 거. 처음 보는 건 아니지? 무슨 그림이야? 각각의 직각삼각형의 각 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 3개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유형이랑 세트니까 잘 봐. 자, 넓이가 각각 3개가 있을 때, 자, 변의 길이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피타가 되기 때문에 z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인 건 당연히 알고 각각의 넓이를 한번 계산을 해본 거지. 이해만 하면 된다. 자, 반원 n이가 넓이 구하는 거 절대로 어렵지 않죠. 자, p는 반지름이 2분의 x니까 파이 r 제곱이죠. q는 반지름이 2분의 y 파이 x를 썼네. y의 제곱 r은 반지름이 2분의 z
파이 2분의 z의 제곱. 계산을 했더니 4분의 1 x제곱 파이 x제곱. 자, 4분의 1 파이 y제곱 4분의 1 파이 z제곱이 되는 거야. 괜찮지? 그러면 p랑 q를 더해본 거야. 작은 거 두 개. 그럼 두 개를 더해봤더니 4분의 1 파이로 묶이면서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됐죠?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피타에 의해서 이제 z제곱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4분의 1 파이의 z제곱이 된 거지. 그럼 이게 누구의 넓이예요? 가장 큰 단원의 넓이랑 어때? 같다. 그래서 결론은 작은 거 두 개 더한 게 가장 큰 거랑 똑같다. 이해만 하면 된다고. 그냥 그런 식의 구조가 돼 있고, 자, 이거랑 연결된 게 56번 그림부터 해당되는 건데요. 자, 그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1학년 때 언가부채꼴 1학년 2학기 거 거기에 꽤나 나왔었는데 왜 연결되는 거라고 했냐면 이 가장 큰 반원 있지. 종이접기한다고 생각하면 여기 기준으로 접어 올려 이렇게 접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확하게 이쪽 직각 지나가게끔 접해요. 왜 그럴까요?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왜 저기 딱 맞게 지나가? 외심. 그렇지, 외심이지. 대답을 못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니 지금? 시험 대비를 얼마 전까지 했는데? 얘도 못했잖아요. 몰라서 안 한 걸까? 귀찮아서 대답을 안 한 걸까? 그래서 했잖아요. 네, 잘했어. 네. 칭찬에 칭찬받고 싶은 거야 지금? 잘했어요. 훌륭해요. 부안주 클래스 오지네요. 이번에 91점. 100점 받아라. 저번에 몇 점이었지? 91점. 그래. 자,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이 넓이가 P 더하기 Q랑 같은 거잖아. 이렇게. 그럼 이제 뭐가 나오냐면 색칠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저 넓이를 구해볼게. 그러면 그림으로 해석해볼게. 중학교 1학년 때 설명 이렇게 해줬어. 물론 그때 피타를 쓰진 않았지만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계산할래? 전체 넓이에서 P, Q, 직각삼각형 세 개 더한 게 전체 넓이인데 거기에서 큰 반원의 넓이를 빼면 빗금친 부분이잖아. 근데 아까 공부한 사실에 따르면 P와 Q의 합이 R과 같다면서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약분이 돼요. 그럼 결론이 뭐야? 빗금친 부분은 직각삼각형과 넓이가 같다. 별거 없죠? 이 이해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 노란색 빗금이 빨간색 빗금과 똑같다 라는 거야. 그럼 풀게 되면 응용은 57번이가 58번이에요. 자, 56번은 방금 말한 거 이용해서 그냥 쉽게 풀 수 있고 57번 한번 해보자. 이거 줄게. 57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자, 거기 빗금친 부분은 여기지. S1 더하기 S2는 자 노란색 빗금친 부분이죠. 자, 그럼 거기 S1 더하기 S2가 뭐랑 같은 거야? 직각삼각형. 맞지? 직각삼각형. 근데 빗금친 부분은 어디 있어? 여기잖아. 여기랑 여기. 그럼 큰 반원의 넓이에서 직각삼각형만 빼면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근데 그 큰 반원의 지름이 16이니까 큰 반원의 넓이를 계산해서 빼면 되겠다. 자, 지름 얼마라고? 16이에요. 자, 넓이 계산해봐. 파이 r 제곱하면은 88에 64. 반원이니까 32가 되겠죠. 자, 거기서 뭐만 빼면 돼? 요거 7파이만 빼면 돼. 자, 응용 이래봤자 그냥 거시긴 하다. 그냥. 자, 답은 4번 이렇게 나왔고. 자, 됐습니다. 다 적으면 다음 건 내가 안 해줘도 된다. 왜 그런지 알겠어요? 소공식과 피타고라스 공식 쓰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이거 설명 안 할랬나? 니네가 하시고. 자, 이제 11번 유형을 하겠다. 자, 이거는 개념 설명 잠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피타고라스 정의가 직각삼각형에서 된다고 그랬잖아. 그것의 응용이 뭐냐면 피타고라스 단원인데 직각삼각형을 쓰는 단원인데 직각삼각형이 아닌 개념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내용은 쉬워. 자, 일단 원리는 좀 알고 하자.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빗변의 길이가 C일 때 당연히 C가 가장 긴 변이지. 그랬을 때 C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거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어.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제가 파란색 A와 파란색 B의 길이는 바뀌지 않고 각도만 90도보다 줄인 거야. 그럼 빨간색의 길이가 현재 위에 있는 빨간색보다 어때? 줄어들었죠? 괜찮아? 여기까지? 근데 공식 쓸 때 전제 조건이 이게 뭐냐면 가장 긴 변이라는 사실은 꼭 명심해야 돼. 적용이 돼 있어요. 이때만 100% 성립된다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자, 뭐냐? 여기가 A고 여기가 B잖아. 그러면 이제 직관적으로 뭐가 판단이 가능하냐면 위의 그림은 빨간색의 제곱이 나머지 두 배의 제곱이 아까 같다는 거 이미 알아. 맞지요? 근데 이 그림에서는 A 값하고 B 값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똑같지. 근데 빨간색이 줄어들었지. C 제곱 값도 그러면 줄어들었겠지. 그럼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비교하면 얘가 얘보다 크겠죠. 당연한 거 아니니? 그래서 대수관계가 들어가. 반대로 이번에 각을 늘렸어. 분각으로. 그럼 이번엔 어떻게 돼? 파란색하고 노란색의 길이는 유지돼 있어. 근데 벌려놨더니 이번에 빨간색의 길이가 기존보다 어떻게 됐어요? 더 늘어나겠죠. 그럼 이것도 직관적인 판단. 기존에는 둘이 같았다가 빨간색 C값이 커졌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얘가 더 크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만 변화하는 구조만 좀 이해하면 되고 중요한 건 가장 긴 변이 C라는 거는 꼭 명심을 하셔야 된다. 막무가내로 쓰는 공식은 아니고요. 가장 긴 변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을 때에만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애들이 많이 틀리는 게 65번이거든. 물론 뒤에 것도 좀 귀찮은 게 있는데 65번 잠깐 해볼래? 이거는 좀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아. 답이 두 개래요. 잠깐 풀어봐. 함정이 있어. 6번 아니에요? 아닌데? 2번 맞죠? 동주야 하고 있니? 빠져서 밀린 건 했니? 영상은 다 보고 있니? 네. 자, 해볼까요? 네. 자, 1번부터 봅시다. 각 A가 90도보다 크대. 그럼 90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겠잖아? 90도면 A의 제곱, B 제곱, C 제곱 더해서 같겠지? 근데 90도보다 커졌어요. 그럼 이 그림이네. 둔각선. 그럼 1번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90도보다 크다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왜 이렇게 돼? 가장 길었던 변의 길이가 더 길어지는 거야. 둔각이 되는 맞죠? 그렇게 돼서 부등호 방향이 잘못돼서 틀렸고 2번은 피타 되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림하고 잘 보셔야 돼요. 각 B가 90도일 때니까 각 B가 90도면 스몰 B가 뒷변이죠. 가장 긴 변. 즉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각 C가 90도보다 작으면 자 여기가 90도보다 작대. 어떻게 될까? 3번. 그럼 2번은 당연히 맞으니까 넘어갈게. 각 C가 자 거기 써있는 건 뭐예요? C제곱과 부등호 방향은 이렇게 써있지. 근데 그림에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게
C가 90도보다 작으면 이거랑 비교해보면 되죠. 이거보다 이게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이 그림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물론 여기 90도가 아니죠 이때는. 응? 그때 C제곱하고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비교를 해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원래는 A, B, C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맞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이 그림이 됐을 때 C 값이 어때? 작아졌지. 그럼 C제곱도 얘보다 작겠지. 내가 저 세 개 그림 그려준 이유가 있어. 90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각이 작아졌으면 이 길이가 줄어드니까 기존에는 비타가 이게 됐겠지만 C 값이 줄어들었으니까 C제곱 값도 작아질 거 아니겠니? 이렇게 풀어야 안 헷갈려. 자, 3번은 맞아. 자, 4번, 5번이 함정이 있어요. 4번은 B제곱. 선생님이 아까 이런 얘기했지. 가장 긴 변이 누군지 명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조공식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생겨 먹은 부분만 보면은 저기 세 줄 중에 뭐랑 유사해요? 이거죠? 하나짜리가 더 크잖아. 두 개 더한 거보다. 그럼 얘랑 구조가 비슷하지. 그랬을 때 둔각 삼각형 2라고 했어. 가장 긴 변이 누군지 안 나와 있어. 5번하고 비교해. 예전에 3학년 애들 풀 때 많이 틀렸어. 둘 중에 함정이 뭘까요? 얘는 뭐라고 써있냐? 예각이래. 얘는 자 예각 삼각형 여기 있잖아. 이 예각. 얘랑 얘가 구조가 똑같아. 근데 둘 중에 무조건 맞는 게 있고 틀리는 게 있어요. 서술 순서를 잘 봐야 돼. 저기 있는 그림은 직각 삼각형 잘 들어. 직각 국어 시간이에요. 직각 삼각형이면 이거 돼요. 예각 삼각형이면 이거 돼요. 물론 예각 삼각형의 기준은 이게 직각에서 예각이 됐을 때를 의미하는 거야. 이게 각이 줄어들면 얘들아 여기 각이 90도가 되거나 90도보다 커질 수도 있잖아. 줄어드는 각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예각이 됐을 때 90도에서 예각이 됐을 때. 그럼 이건 뭐라고 생각하면 돼? 이건 사실 90도보다 더 벌린 거잖아. 그럼 잘 들어? 내가 아까 이거 무슨 얘기했어? 이게 줄어들다 보면 여기 있는 각이 미세하게 얘보다 점점 커지죠. 이렇게 되니까 점점 어때? 각도가 커지다 보니까 90도가 되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90도보다 커질 수도 있잖아. 그죠? 알겠어?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각 삼각형 공식은 아니고 예각이 됐을 때 쓰는 공식이에요. 근데 차이점이 이제 뭐냐면 이렇게 그림 그려놓으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예각 삼각형하고 무조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이게 90도를 넘어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얘는 뭐가 달라? 90도보다 크게 만들었잖아. 그럼 얘는 100% 무슨 삼각형이야? 둔각 삼각형이지. 이게 함정이야. 예각 삼각형 공식이 아니고 예각화 됐을 때 쓰는 공식이라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기존의 90도라는 각이 예각이 됐을 때 쓰는 공식이고 얘는 각이 90도를 넘어갔을 때. 근데 얘는 볼 것도 없이 100% 뭐야? 둔각이지. 얘는 예각 삼각형일 수도 있고 둔각 삼각형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게 함정이라는 얘기야. 그럼 잘 들어? 이건 무조건 돼요. 예외가 없기 때문에. 저 90도라는 각이 190도를 넘어가 버렸잖아. 100% 둔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어디 갔어? 이거지 이거 4번이 이거. 이건 오차가 없어. 근데 얘는 문제가 있어. 왜일까? 아까 말했잖아. 무조건 예각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이거 만족하면 100% 예각 삼각형이냐? 라고 물어본 거잖아. 아니면 어떤 자료를 제시해야 돼? 발레 들어야 돼. 발레. 예? 발레. 그러면 직관적으로 봐봐. 예각이 아닌 상황. C지? 지금은 둔각 삼각형이죠? 보세요. 둔각 삼각형이죠? 저 공식에다 집어넣어 볼까요? C제곱과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비교하면 길이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C가 가장 짧은 별 아니야? 그럼 무조건 작지? 너무나 당연하지? 예각이야? 아니잖아. 이게 발레야. 이런 예시가 생기는 이유가 이게 100% 예각 삼각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5번 보기에다가는 요 그림을 하나 좀 그려요. 이거 애들 많이 틀렸어요. 이건 시험 문제 지금 2학년도 나와.
개념 문제니까 이게. 그래서 5번에 발레. 시험에 나왔는데 틀리면 욕먹어가지고. 네? 시험에 나왔는데 틀리면. 무슨 소리야? 시험에 나오면 틀린다는 거. 아니 학교 시험에 나왔는데 틀리면은. 응? 학교 시험에 나왔는데 틀려도 괜찮아요. 이거. 나만 이해를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학교 시험에 이게 나왔는데 틀리면 어떻게 하냐? 쌤 뭐라 그러지요? 왜 뜬금없이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건 모르겠네. 아 혼나고 말고는 네 평소 자세랑 에? 집중력에 따라 다른 거죠. 내가 언제 뭐 니네들한테 100점을 바라고 수업을 하니? 공부를 안 하니까 혼을 내지. 왜 100점 안 맞아왔어라고 너가 한 적 있어? 아 한 적 있구나. 농담이지 지금. 나도 맨날 100점 안 맞았는데. 그래. 내가 못한 걸 니네한테 강요할 수는 없지. 내가 중학교 수학이 올백은 아니야. 선학년 때 선학년도 올백 아니고 1학년 때 제일 많이 틀렸어. 틀린 개수도 기억나. 9개. 한번 3년 통틀어서 12번 시험 봐서 1학년 때 그 중에 5개나 틀렸어. 2학년 때 3개 틀리고 3학년 때 하나 틀렸어. 왜 틀렸는지 기억이 안 나. 이 입장에서 기만인데. 뭐 그렇다고. 이 입장에서는. 난 수학 시험은 늘 잤지. 어. 시간이 너무 남아가지고. 고등학교 시험도 늘 잤지. 시간이 항상 남아가지고. 그리고 맞잖아. 수능은 찍었지.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내가 지금 곧 수능이잖아. 선생님하고 정말 피 튀기게 공부했던 이 학원에서 이 제자들이 그 애들이 지금 올해 수능을 보거든. 지나가다 몇 번 봤어. 봤는데 많이 늙었더라고. 여자애가 남자애. 지나가는데 못 알아봐. 내가 얘기했잖아. 공부에 찌들리면 여자애들 피부에 다 크레이터 생긴다고. 얼굴 뭐? 야! 하지마! 진지한 얘기하는데 씨 뭐라 쓰는 거야? 씨. 못 가! 머리 땡기고 싶다. 쌤 9시 반에 가야 노력해 볼게. 아니 엄마가 데리러 온대요. 누구 맘대로 엄마를 불렀어. 안 불렀어요. 그러면 데리러 올까? 내가 전화 드릴게. 아 싫어요. 내가 전화 안 해줄 거야. 9시 반 가야 자, 다음. 돼요. 여기 오셨던 분들 재수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쌤. 그건 작년 수능 보내. 아 걔네들 수능 보내 그러고 보니까. 잠깐만요. 이화여대 관에 빼고 다 재수한대. 걔는 지금 조교하고 있어. 여기? 여기야? 응? 내가 꽂아줬어. 응? 누가 낙하산? 이렇게 낙하산이고 자시고 있냐. 근데 학원 조교가 제일 편해. 니네도 진짜 추천해. 정 20대 돼서 편의점 알바하지 말고 무시하는 거 아니야. 좀 편하게 돈 벌고 싶으면 학원 알바해. 제일 좋아. 시급도 나쁘지 않고. 여기가 15,000원 알바. 근데 몇 1년인가 6개월 쭉 일하면 더 올려줘. 저쪽 개별지도관 알바는 한 달에 130만 원 받았어. 물론 오래 일해서 시급이 올라간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받은 건 아니고 딴 알바를 안 해. 그래서 걔. 왜 그렇겠어? 그게 제일 편하니까. 근데 한 달에 130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오래 일했겠죠. 단순하게 따져봐. 130만 원을 2만 원으로 나눠봐. 몇 시간? 아니 근데 한 달에 130이면 여유롭지 못하잖아요. 20살이 130이 왜? 취업하면 20살이요? 왜? 대학생이라 했잖아. 성인 말고. 뭘 걔도 성인인데 졸업한 성인이 아니야. 갓 20살. 그럼 많은 거지. 야 매달 돈 모아봐. 대학교 등록금도 지가 내. 물론 술 처먹고 옷 사입고 커피 마시고 밥은 편의점 김밥 먹고 커피는 스타벅스 먹으면 돈 다 쓰겠지. 그런 방탕한 생활만 안 하면 돈은 모아. 나도 그래서 대학교 등록금 내가 다 냈어. 1학년 때 빼고. 1학년 때 일하기 싫더라고. 아니 고3 때 그렇게 개고생하면서 공부했는데 왜 일을 해야 돼? 좀 놀고 싶었어. 그래서 놀았어. 술 마시면서. 물론 필요할 때만 알바했지. 별의별 거 많이 했는데. 택배 상하차 알바하다가 일주일 만에 때려치고 일본어. 허리 다쳐가지고. 그땐 내가 몸이 많이 말랐었거든. 막 드는데 막 이렇게 휘청거리는 거 이렇게 들고 다녀서 힘이 없어가지고.
근데 거기 아저씨들이 넌 하지 마라 그러는 거야. 근데 오기가 생겨가지고 억지로 했는데 일주일 만에 허리 다쳤어. 뭐가 뜨к 하는 느낌이 나는 그 다음날 못 일어나게. 학교도 못 갔어. 갑자기 슬퍼네 옛날 얘기하니까. 어쨌든 좋아. 성인 되고 찾아와 꽂아줄게. 근데 올해 수능 본 애들 벌써 나한테 그 연락 한 번 왔어. 저 내년 성인 되면은 다수인에서 알바하면 안 돼요. 연락 벌써 한 명 왔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재수 안 할 각오 있니? 걔는 왠지 재수할 것 같아가지고. 인도공고만. 그러니까 걔는 영재반이었는데 인도공고를 간 거야. 내가 신성고 가려고 했거든. 일반고 갈 거는. 걔는 쫄보라서 양학하려고 하면 양학하려고. 쉬는 학교 가려고. 근데 그때 인도공고는 쉬웠어. 근데 인도공고도 지금 이제 내신이 많이 어려져서 동안고랑 인도공고는 시험이 되게 어려워. 영어 수학 같은 거 특히. 그래서 안 그래도 물어봤거든 만났을 때. 너 요즘 그 수학 내신 어렵지 않았어? 했더니 갑자기 많이 어려워졌다 하더라고. 그래서 후회 안 돼. 지금. 근데 웃긴 게 내가 신성고 가라고 했던 걸 기억을 해. 얘기하다 보니까 아씨. 알았어? 자, 무튼 고등학교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냥 내 얘기는 그래. 고등학교는 뭐 외고나 뭐 기숙사가 있는 특수한 학교 갈 거 아닌 이상은 일반고를 갈 거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 빡센 데 가야 돼. 그래야 사람이 돼. 공부 안 해. 시험 쉬우면. 근데 그 일례로 그거야. 수능이 어렵다고 욕먹은 적은 없어. 쉬워서 욕먹은 적은 많지. 물수능, 불수능 그래. 알죠? 어? 수학이 특히 수학 때문에 그런데 수능 난이도가 어려워서 욕먹은 적은 없어. 왜? 공부 잘하는 애들만 혜택을 받는 거야. 열심히 하면. 수능이 쉬우면 옛날에 전설의 2000 몇 년 수능 2001 학년도 수능 선생님보다 2년 전. 선생님 수능 보기 2년 전. 역대급으로 쉬운 수능이 나와서 어떤 일이 있었냐 얘기한 적 있을걸? 올백 맞았는데 서울대를 못 들어갔어. 정시우. 왜 그랬을까? 올백이 널린 거야. 거기 지원한 애들이 싹 다 올백인 거야. 그럼 경쟁률이 2대1이면 반은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떨어졌어. 그래서 재수했어. 근데 그 다음 해가 역대급으로 어렵게 나왔어. 역사상 난이도 차이가 최악으로 차이가 났던 수능이야.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나였어. 근데 2002년보다 조금 쉬워졌는데 그래도 더 개어려웠어. 그러니까 내가 못 본 게 아니야.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닌데 하나 치긴 했지만 내가 못 본 게 아니라니까. 나도 풀고도 야 이 정도면 만족해. 그럼 뭐 영어를 맞췄는데 찍으셔서 맞았어요? 맞았다니. 그래서 그거 틀렸으면 2등급이었어. 2개 틀렸어. 근데 그거 틀렸으면 2등급은 2등급이지. 어? 대학교가 돌려줬어. 그랬을 거야. 아 그런데 인서울은 하지. 난 모든 학군을 다 인서울만 썼잖아. 경기권을 쓰지도 않았어. 근데 왜 못 갔냐면 영어 때문이지. 영어 잘 갔으면 무조건 합격했는데. 영어 잘해야 되는 진짜. 근데 지금 절대 평가라. 영어는 별별력 과목이 아니죠 이제는. 국어 요즘 최악이야. 국어 1등급 컷이 매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대. 평균점. 문이과 똑같은 거 보잖아. 맞지? 점점 낮아지고 있대. 수학은 똑같아. 이과는 92점. 문과는 88점이었는데 요즘 애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왔다 갔다 해. 이과는 그에 굴하지 않고 무조건 92점. 그게 이제 현실인 거야. 그래서 수학은 어려운데 니네 국어학원 안 다니는 사람 많잖아. 다니는 사람 있어? 저요. 너 다니잖아. 아닌가? 너 중국어구나 너는. 너 다녀? 해야 돼. 지금 당장 해야 돼. 너도 다 해야 돼. 국어가 문제야. 어머님들이 아직 그거 잘 모르시더라고. 첫째이신 분, 첫째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 국어가 어렵다고. 뭐 명심해야 돼. 수학이 별별력이 아니야. 이 얘기를 왜 했냐? 자, 다음 거 하자. 12번 유형은 솔직히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요. 굳이 응용 문제를 얘기하자면 78번이 되겠는데 시간 줄 테니까 빨리 한번 풀어볼래? 진짜 엄마 태우러 오신대? 네. 네가 얘기한 게 아니고 엄마가 오신다고 한 거야? 네. 갈까? 라고 하셨는데 하여튼 뭐라 했어? 네 라고 했는데 네라고는 안 했고 어라고 했고
잠깐 해봐. 이런 시간 줄게. 도형 감각을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풀었니? 다이나 그러고 보니까 오늘 시험 보러 일찍 오라 했는데 안 왔네. 그러니까 나도 까먹었네. 아이씨. 오늘 무슨 요일이냐? 목요일. 오케이. 다음 시간에 좀 빨리 오자. 나 내일 토요일 날. 수업이다. 1시까지? 응. 다음 시간 1시간 빨리 와. 뭘? 아 까먹었었어. 미안하다. 나 하루 좀. 뭐. 그래갖고 오늘 안 보고 잤어. 쟤는 왜 자꾸 깜빡깜빡하네. 오는데 취소됐어? 뭐가요? 토요일. 아니 그 저런 거예요. 아, 안 오니까 넌 고생해라. 넌 놀다 올 테니까. 야, 내가 지금 책이 희미해서 안 보여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여기 혹시 여기에 뭐 표시돼 있어요? 아니요. 안 돼 있죠. 그럼 이 문제의 최대 핵심은 길이가 같아 보이죠? 증명해야죠. 증명해봐. 빨리. 왜 같아? 반지름 무슨? 그렇지. 반지름 분선 그어야지. 자, 아니 모르는 거야. 직각삼각형 두 개 생겼죠? 네. 합동 같죠? 무슨 합동이에요? 정사각형이라고 써 있잖아. RH 몇이요? S야, A야. 됐어. 뭐 굳이 따지면 S라고 하자. 뭐 합동이니까 대응교정에서 같다. 따라서 중점이다. 좀 생각하고 풀자고. 그림 공부하지 말고. 자, 그러면 정사각형의 넓이니까 당연히 한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걸 X로 바꿔. 얘는 2분의 X겠죠. 맞지? 그 다음 파란색은 반지름이니까 5cm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피타를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키워드는 왜 중점인지 찾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루트 나오는데? 아, 이게 넓이지? 네. 아, 그럼 x제곱이니까 상관없네. 그러면 20 나와, 계산이. x 계산할 필요 없죠? 넓이 구하는 거니까. 자, 저건 출제된 적 있어. 시즌. 저책 시즌. 답이 20이에요. 네, 네, 지우기. 그걸 이제 얘기해. 앞에 컴퓨터가 받아. 안 했잖아. 저요. 뭐예요? 사실 뭔지 모르. 더 주세요. 뭐하는데? 뭔데요? 몇 살 걸린 것 같은데? 이거 이름 뭐지 까먹었어. 소롱이 아니에요. 굉장히 좋아. 싫어요. 뭐야? 여기 스크래치가 많이 났어요. 포장돼 있잖아. 스크래치가 왜 있어? 근데 있어요. 그래? 그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냥 노는 게 다른데. 스크래치 언제 심해? 아 이거 그냥 비밀이야. 아, 그래요? 자, 13번 유형은 쉽다. 그리고 잘 나온다. 왜 그럴까요? 이등변이라서. 자,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 수직 이등분 하는 거 다 알죠? 그리고 다 쉽네. 자, 81번 갖고 해볼까? 자, 그래서 이등변 풀 때 많이 썼던 보조선이 꼭지각의 이등분선이었단 말이지. 밑변을 수직 이등분 하는 거 우리 당연히 알고 있는데요. 16이니까 여기 8이죠? 그럼 피타고라스의 수 돼? 안 돼? 되잖아. 8, 15, 17이지. 높이가 15니까 넓이 물어보는 거 수선을 물어봤는데 답이 그냥 15이야. 금방 풀죠? 15cm. 자, 83번은 별표 치고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 힌트가 또 써있네. 아이씨, 고민해봐 어쨌든.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4번 유형은 X. 이유는 고등학교 공식이에요. 또 나대고 있어요. 이건 고등학교 평면좌표고 우리 반 기말고사 끝나면 나갈 내용.
12월 말에 이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D1 공식, D2 공식 이런 거 합니다. 나중 가면. 쌤이 이게 좀 그거 중에 하나가 있어. 전에 이거 물론 이 개념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피타를 써서 증명하는 건데 이건 나오면 안 되는 문제예요. 왜냐? 곱셈 공식이네요. 14번 안 돼요. 14번 유형 X. 그냥 숙제에서 빠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문제나 빠졌네. 자, 다음 거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보조선거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인데, 자, 이것도 잘 나오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사각형 개념과 섞여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여러 가지 사각형 시험범위 들어가는 사람은 좀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자, 보면은 90번하고 91번은 사다리꼴인데 다 수선거려서 풀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90번 문제 오른쪽 구석탱이에 보면은 아주 그림이 잘 그려져 있지. 수선을 그렇게 그려서 해보세요. 뭐 그대로 90번하고 91번을 해보면 되니까 이거는 너무 쉽고 저 92번을 해볼게. 93번은 어렵진 않은데 살짝 고민만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93번은 보면 알지만 또 BD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건 루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알겠죠? 자, 등변 사다리꼴 시험 대비도 했었잖아. 보조선 그린 것 중에 니네가 많이 했던 게 뭐였냐면 수선 2번 내리는 거 있었어요. 왜 했어? 직각삼각형 둘이 합동이 됐었지. 기억나지? 자, 그래서 13, 2 전체가 12. 자, 그럼 합동인 걸 이미 아니까 여기가 2고 이렇게 더한 게 10이죠. 5가 되니까 반가운 거. 피타고라스의 수가 되죠? 뭐 하심? 피인달로 있는 거 뭔데? 아까 준 거? 네. 그걸 끼고 앉아있어도. 자, 52, 13 맞죠? 자, 따라서 넓이는 구할 수 있지.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하면 되겠다. 자, 84 제곱센티미터. 자, 피타는 다 하고 쉬는 시간 할 겁니다. 네. 자, 다 적으면 이제 적은 도형 2개 있네 문제가. 이것도 잘 나옵니다. 왜 잘 나올까요? 닮음과 콜라보로 나와요. 닮음 유형의 종이접기 문제 있었죠? 그래서 피타가 섞여 있으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내 말은. 단원 구성이 이제 교과서마다 다른데 뭐 불임중은 닮음 비를 이용한 넓이의 비가 닮음 앞에 붙어 있다 했잖아. 그런 식의 좀 순서상의 차이는 있는데 피타가 더 앞에 삼각형이랑 사각형에 붙어 있는 학교도 있고. 근데 교육과정상으로는 닮은 뒤에 피타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닮음이랑 피타가 섞여 나오는 문제가 이제 순서상으로는 나온다. 자, 닮음도 쓸 수 있으면 써봅시다 그러면. 코로 왜 그러십니까? 아니 여기 캐로피라고 써있어. 이름인가 봐요. 옛날 캐릭터. 캐로피. 왜 친구한테 포기했다. 화이팅. 자, 보세요. AF의 제곱을 물어봤습니다.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변의 길이가 너무 없어. 정보 부족이야. 그럼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뭐였어? 문제수 그렇죠. 하나 이상 더해. 일단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닮음인 건 알잖아. 근데 대응변을 따져봤더니 점 x 점 x 4cm가 잠깐만 얘랑 대응변이네. 맞지? 1대2 닮음이잖아. 그럼 비율이 어떻게 되려면 1대 2가 되는 거잖아. 괜찮아? 그럼 미지수를 쓸 거면 여기를 뭐 x를 넣으면 여긴 2x라고 해도 문제 없죠. 닮음이가 1대 2니까. 됐냐? 그리고 이게 종이접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요 길이가 요 x가 요거랑 같겠지. 괜찮지 여기까지? 구하는 게 이제 어디였어? AF의 제곱, 요 길이의 제곱이야. 자, 그럼 어디를 따로 또 구해야 돼? 이 길이도 알아야 되고 요 길이도 알아야지만 피타를 써서 구하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럼 현재 상태에서 구할 수 있나? 이 2x가 사실 근데 이게 2x 아니야? 그러네. 그럼 x를 구해야 되겠네요. x 어떻게 구할까요?
미지수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랑 이거 대응되지. 한번 놔볼까? y. 이거 그럼 2y. 연방. 연방이 되지. 아, 이게 더한 게 네. 2x는 4 플러스 2y. 역제도 있어. 그러네. x 더하기 y가 8 아니야? 그럼 연방이 되네. 그리고 2로 약분도 되죠? 자, 약분한 걸로 하자. 맞지? 자, 그럼 대입법에서 계산을 보면 x 대신에 넣으면은 2y는 6, y는 3, x는 5 나왔죠? 구했다. 그래서 어려운 포인트가 뭐야? 미지수를 써야 돼서 두 개나 써야 돼. 자, 그러면 요거 구하는 거였잖아. 요 녀석의 제곱은 2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죠. 자, 더하면 5x의 제곱이죠. 자, 그럼 5를 집어넣으면 5의 세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식어가 되겠다. 좀 어려웠어 저거는. 미지수를 써야 되는 측면 때문에. 자, 다 적으면 17번 유형. 17번 유형은 별표를 좀 쳐놓으세요. 조금 진지 빨고 접근하면 17번 유형도 사실 고등학교 문제야. 근데 이거는 나온 적이 있어. 그럼 아, 이건 해야 돼. 이건 나온 적 있다니까. 저희 학교 어, 잠깐만. 기억이 안 나요. 저희 학교 안 나오잖아. 아, 추려줄게. 자, 90. 자, 96번은 아까 제끼 문제 있죠. D1 공식이라고 했던 거. 그거 써서 풀어야 되는 거라 96번만 X 표시해봐봐. 학교 시험 문제로 나왔다고 한 건 97번하고 97번 같은 거예요. 자, 원리만 얘기하고 넘어갈게. 자, 그 오른쪽 구석탱이에 있는 그림 있어요. 그거 잠깐만 설명해 줄게. 공식을 쓰진 않을 거고. 최소값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 봐봐. 본반은 곧 할 내용이니까 미리 알고 있으면 좋아. 물론 시험 대비랑 관계는 없는 얘기지만. 자, 예를 들어서 A점의 좌표가 3,1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자, 여기 B점이 있는데 B점의 좌표가 8,5라고 한번 얘기해. 그랬더니 이게 X축이거든. X축 위에 있는 점 P가 있다고 했을 때, 자, 내가 뭐라 했어요? X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포인트상 여기다 찍긴 했지만 어느 위치에 있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랬을 때 AP 선분과 BP 선분을 더한 것에 최소값을 물어. 왜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을까요? 정해져 있지 않은 거야, 두 변의 길이가. 왜 안 정해져 있겠어? P점이 여기 있으면 AP, BP. 그럼 누가 길고 짧은지 모르겠지만 길이의 변화가 존재하겠지. 무슨 말하는지 알겠니? 그럼 이제 뭐를 찾는 거냐면 두 선분의 길이의 합이 이 P점이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작을까? 그걸 한번 구해보자라는 건데, 아이디어가 데칼코마니 개념을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A점이나, 이거 원래 전문 용어 써서 설명해야 되는데 아직 선을 안 나갔으니까 필요한 것만 하자. A점을 물감을 여기다 묻힌 상태로 이해만 하면 돼. X축 기준으로 저거 딱 펴. 그럼 여기 있는 흰색 물감 반대편에 묻어야 안 묻어요? 묻죠? 그럼 그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아요. 왜 똑같을까? 직관적으로 보면 커리어. 이렇게 물감을 이렇게 묻혀놓은 상태로 접었다 폈다고 생각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 그럼 이렇게 길게 묻은 물감도 이렇게 묻겠지. 그럼 당연히 길이가 있지. 그것도 괜찮아. 근데 조금 더 수학적으로 하면 X축 기준으로 넘긴 거는 높이. 나중에 이건 대칭 이동이라고 따로 공부해요. 수학상에 나오는데 이동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수직인 관계로 반대편으로 넘기는 구조예요. 그렇게 되면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그 둘이 합동이야. 왜 합동일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거든. 그러니까 데칼코마니라 했잖아. 이거 그대로 반대편으로 넘어오는 거야. 됐냐? 그러면 직각삼각형 두 개가 무슨 합동이 돼요? 무슨 합동이? 대답을 해. SS. 그래, 대답은 잘하네. 그래서 대응변은 똑같이. 그럼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냐면 요거 더하기 요걸 찾기가 좀 불편하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로 체인지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최소값이라고 했어요. 이거 더하기 이것의 최소값을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선분이 두 개가 좀 이렇게 꺾여 있지. 수학에서 최소값 최단 거리는 직선이야. 선분. 그래서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걸 요 점과 요 점을 자대고 쭉 이어. 그럼 P점이 어디 있는 거야? 요로 움직이는 거야. AP, BP.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두 점 중에 하나를 데칼코마니를 시켜서 위치를 잡은 다음에 자대고 쭉 이어서 그 빨간색의 길이를 아까 내가 말했던 고등학교 때 나오는 그 D1 공식으로 풀게 되어 있어. 근데 그걸 지금 말한 걸 적용해서 푸는 게 96번이고 안 풀어도 될 숙제 아니야. 97하고 98은 할 건데 이거랑 아이디어가 똑같아. 굳이 따지면 97번, 98번의 고등 버전이 96번인 거예요. 근데 아이디어는 어떡하? 똑같다. 그럼 학교 기출은 97, 98 같은 게 나온다. 이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D1 공식 모르잖아. 자, 97을 봐봐. 98은 좀 생각 좀 해오고. 자, 길이를 보면은 저걸 보면서 이걸 여기다가 어떻게 적용할까? 잠깐만 생각해보세요. 데칼코마니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P, B가 마치 이게 X축이고 얘들아 A, P, B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야. 그럼 누구를 데칼코마니? 아까는 A점 데칼코마니였잖아. 똑같이 할 거면 이거를 반대편으로 넘겨.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 해서 무조건 이것만 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 여기다 적용하면 이거를 데칼코마니 해도 상관없어. 아무거나 해도 된다. 한번 봐봐라. 이 직각삼각형을 반대로 접었다 펴.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당연히 둘은 합동이지. 그리고 길이도 2cm겠지. 달돌이네. 여긴 꺾여 있어. 어?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최소값 물어봤잖아. 그래서 요거를 자대공이요. 자, 좀 휘었죠? 그러면 빨간색의 길이를 어떻게 찾을 거냐? 아까 같은 경우는 고등공식이랑 못 푼다 했는데 중등에서 이게 왜 나올까? 잘 봐. 연장선 그리고요. 여기에서 수선을 그리면 큰 직각삼각형 만들어낸 거 보여? 빨간색을 빗변으로 갖는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져. 그랬더니 반가운 사실이 있어. 여기 얼마? 12지? 여기는 얼마? 2겠지. 그럼 뭐가 보여? 5, 12. 빗변은 13이죠. 그래서 답이 그냥 13이야. 이건 고등학교 내용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건 나온단 말이야. 이건 안 나와. 근데 학교에서 만약에 설명을 안 해줬을 것 같은데 나오면 안 돼요. 어쨌든 이거는. 자, 유형 하나 남았습니다. 혜진아 진심 빨리 가야 되니? 진짜. 엄마 데리러 온대요. 나한테 좀 상의를 하고 좀 더 하지. 아니 물어봤잖아요. 엄마 데리러 올까? 라고 했다고. 아니 30분 남았어. 30분. 쉬는 시간 없이 하는 것도 좀 그래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 저도 좋아요. 나는 너만 좋죠. 자, 답 나왔고 12cm지? 아 13cm지? 자 18번 유형은 안 해요. 할 거예요. 18번도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나오면 많이 틀리거든요. 왜 그럴까? 전개도를 못 그려. 일하는데 놀아가지고 직육면체 전개도를 몰라서 틀리고 원기둥의 전개도를 몰라서 101, 102 같은 거 틀리고 전개도도 원인 중에 하나인 거지. 하나만 얘기할게. 자 일단 100번 갖고 하자. 이게 문제를 너무 정렬을 안 해놓고 넣어놨어. 이게 원래 이게 유형이 이건 두 개야. 직육면체랑 원기둥이랑 따로따로 해야 돼. 봐봐. 일단 푸는 공통적인 아이디어는 전개도를 그려야 돼. 근데 다 그릴 필요 없고 거기 보면은 자 100번 그림 보면은 꼭지점 A에서 출발해서 경로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나요? A에서 이쪽 모서리로 갔다가 이쪽 모서리를 갔다가 선생님.
개념 썼니? 두 개 다 썼어요. 안 보냈어. 써있는데. 아 보냈어? 아 쌤이 나빴네. 수업하느라 못 봤잖아. 자, 하가 이렇게 있네. 자, 이렇게 갔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왔어. 뭐를 그리냐면 직육면체 전개도 면 6개잖아. 다 그릴 필요 없고 이 노란색 실선이 지나가고 있는 면만 그리면 돼.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릴까? 니네 할 거라고 믿는데. 지나가지 않으면 오른쪽 면하고 왼쪽 면만 안 지나가지. 그럼 그거 빼고 그리는 거야. 그럼 전개도를 자 처음 지나간 면 A, B, C, D 그려. 그 다음에 B, C, F, G 지나가지. 이어서 그리면 돼. 이렇게. 비율은 무시해도 돼. 그냥 이어서 전개도만 간단하게 그리면 돼요. 그 다음 면 E, F, G, H 지나가고 있어. 잠깐만 F, G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이어서 그리면 돼. 맞아? E, H.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나간 면. 자, E, H, D, A. 이어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D, A. 이렇게 되겠지. 그럼 출발점이 어디예요? A에서 출발해서 B, C, F, G, E, H 모서리 지나서 최종 도착점은 D잖아. 그럼 저걸 임의로 그냥 뚝뚝뚝 그리게 되면 어떤 식으로 저 경로가 설정되겠어? 이걸 임의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될 거야. 무슨 말하는지 알겠니? 근데 저 경로의 최단 거리라고 했으니까 똑같다. 쭉 자대고 이으면 된다. 그래서 뭐가 돼요? 긴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원리가 성립이 되는 거다. 자, 그럼 변의 길이만 잘 써놓으면 되겠죠? 10, 5, 7. 자, 일단 요 길이가 얼마 되니? 10이겠죠? 10. 그 다음에 이거는 24. 다 더한 거, 다 더한 거. 이거 더하면 되잖아, 이렇게. 맞죠? 맞죠? 자, 7 2개, 5 2개니까 24냐? 네. 자, 그럼 빗변 26. 얼마냐? 26. 26, 50. 아, 이거 피타고라스 했어요. 네. 5, 12, 13의 2배수죠, 2배수. 그래서 13의 2배, 26. 공식 안 써도 되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전개도 그래서 풀면 된다는 거고. 자, 원기둥도 하나 설명하고. 근데 아빠한테 예, 좀 늦게 오라 하면 되지 않을까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참 하나라도 챙겨주려고 참 부탁을 해야 되네. 근데 그때 오면 헬게이트일 텐데. 아빠라고 했죠. 지가 운전하는 거 아니야? 막말하네. 진짜. 운전하는 사람이 고충을 이라고 모르지 다. 뭐. 선생님 운전하는 걸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순간이 딱 하나가 있어. 막히게 돼. 개짜증나. 그래서 명절 때 서 있는 나 안 가 그래서 잘 안 가. 오히려 KTX 타고 막힐 거 뻔히 알아. 아니면 야간에 가. 왜 난 낮밤이 바뀐 인생이니까 가족들 다 자라고 하고 내가 밤에 오는 거야. 차에서 다 자는 거지. 밤에 가면 차 안 막혀. 새벽 기간. 그때가 안 막혀. 12시 지나서 하면 어지간하면 안 막혀. 근데 보통 그 시간에 부모님들이 운전을 안 하잖아. 졸리잖아. 피곤하니까. 근데 나는 예외잖아. 난 12시부터 이 정신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거야. 새벽 5시까지. 졸음운전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5시에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영상 5시에 올라가는 거. 응. 나 집에서 못 놀아. 말씀 영동 5시 오고. 그럴 때 올 때도 있어. 이왕 5시에 올라가는 얼마나 이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열심히 살아. 쌤이 건강. 머리가 안 좋으면 나처럼 사는 거야. 그치. 쌤 머리 안 좋아요? 응. 안 좋아. 암산 못하는 거 우선 붙어서. 아니 근데 감사합니다. 그런 느낌 아니잖아요. 뭐 천재는 아니잖아. 그냥 머리가 좋으면 그냥 사기를 치고 있겠지. 합법적인 사기를 치고 있겠지. 머리 안 좋아. 자, 원기둥 원리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중학교 1학년 때 다면체와 회전체에서 이미 했던 거야. 이거 심지어 1학년 내신 대비 교재에 이미 실려 있는 문제인데 왜 틀리는 건지 모르겠어. 도대체가 아니에요. 자, 원리 하나만 얘기합시다. 1학년 때 그림이 보편적인 게 뭐가 나오느냐? 두 가지만 해볼게요. 자, 거기 101번 오른쪽에 작게 그려져 있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A에서 B까지 갔어. 이 파란색, 빨간색 실탄의 최단 거리를 계산하고 싶대. 얘도 마찬가지야. 전개도를 다 그릴 필요 없고 옆면만 그래요. 펼치면 직사각형 되는 거 알지? 그랬을 때 A랑 B를 어디다 썼어? 원래는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B를 일로 움직여서 썼어요. 맞아? 그렇게 한 다음에 최단 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가되고 있는 거라 했잖아. 그래서 피타를 쓸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지더라. 이게 1학년 그림이고 1학년 그림이고 이걸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얘 기만하는 거야 이거. 응? 기만이 무슨 단어인지 알아? 몰라? 기만의 뜻을 몰라? 아까 썼죠? 응? 이건 알아? 아니. 이거 B라는 그림이 있었는데. 아 이거 이거 그냥 쭉 그은 거 아닌가요? 직선 거. 이건 알아? 이거 아니. 이거 딱 보고 부채꼴의 중심과 홍시를 찾을 수 있어? 기억나? 알아? 안다고? 그죠. 30도. 우와. 아, 너 설마 이거 계산한 거니? 부채꼴의 넌 이게 부채꼴 아니. 이게 호의 길이야?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엉꼴이잖아. 멋있다. 90도야. 꽤 크게 나. 1대 4죠. 네. 360도를 4분의 1 하면 중심각이에요. 1학년 때 했던 거야. 그럼 저 노란색은 최단거리 어떻게 되는 거야? A점에서 출발해서 자기 제자리로 온 거지. 근데 이거 전개도니까 다시 만들어 적어서 겨냥도를 만들면 이 A점하고 요거랑 만나잖아. 알죠? 그래서 출발점과 도착점이 똑같지만 전개도상에서는 이렇게 나눠서 그리게 돼 있고 최단거리니까 자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으로 풀게 되어 있다는 거. 그냥 알아만 놔. 물론 요변의 길이가 루트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 계산할 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그리고 당연히 알겠지만 16이 모선이죠. 반지름 이거 알죠? 알지? 자, 이것까지 모르진 않을 거야. 자, 그러면 살짝 응용하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실타래가 이 원기둥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올라갔잖아. 그럼 응용은 103번에 있는 것처럼 두 바퀴를 돌면 어떻게 하면 될까? 두 바퀴. 반장. 두 바퀴를 돌면은 자 이거 지울게. 아까 이게 한 바퀴 도는 그림이었잖아요. 두 바퀴 도는 거면은 옆면을 두 번 그리면 돼요. 그럼 도착점이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이게 아니라 이걸로. 그 다음에 최단 거리는 당연히 자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노란색의 최단 거리야. 그럼 하나만 더 응용할게. 만약에 돌아갔는데 한 바퀴를 돌지 않고 자 그릴 수 있을까? 한 바퀴를 돌지 않고 4등분을 했을 때 가서 여기로 도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 파란색을 이미 그려버렸네. 파란색 원래 이거 빨간색으로 해야 되죠? 잘못 그렸냐? 저 파란색은 어떻게 그리면 될까? 합리적인 추정을 한번 해봐봐. 한 바퀴 돌면 요거 그려. 두 바퀴 돌면 두 번 그려. 근데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한 바퀴를 돌지 못했지. 1.5라고? 몇 바퀴 돈 거야? 4분의 3. 4분의 3. 뭐야? 그럼 옆면도 4분의 3만 그려. 그래서 도착점이 여기. 출발점은 그래서 이거 그리면 돼. 원리만 알고 넘어가. 그래서 공식화하면은 돌아간 바퀴 수가 옆면의 개수와 똑같다. 4분의 3 바퀴 들어갔으면 4분의 3만 그린다. 자, 이해됐어요? 그렇게만 알면 돼요. 그럼 102번은 풀리죠? 101번도 풀리고 103번도 똑같이 그림 두 개 이어서 붙이면 되니까. 그리고 설마 옆면의 가로의 길이가 밑면의 둘레랑 같다는 걸 모르진 않겠지? 세로의 길이가 기둥의 높이랑 같다는 걸 모르진 않겠지? 1학년들 이거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미쳐버리겠어. 왜 애들한테 얘기 걔네도 알아. 내일 걔네들 다 보충하러 가야 돼. 이게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고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날 와서 오면 또 까먹어서 몰랐어. 또 증명하고. 뭐 그럴 수 있지. 하나
사람 남았네? 19번이요. 어. 끝난 줄 알았는데. 그래서 102번 뭐예요? 그냥 하라고 했잖아. 아 그런 거예요? 어떤지. 뭐야? 해줘? 네. 가로의 길이 얼마야? 전개도. 아 진짜. 102번은 빨간색 계산하는 거잖아. 가로의 길이 파이는 안 쓰냐? 파이 높이는 최단 거리가 5파이로 나와. 3파이. 빨간색이 5파이죠. 3파이 자 그럼 3, 4, 5 때리면 되지? 높이가 이거잖아. 기둥의 높이. 답은 3파이. 됐지? 아니 선생님 왜 높이에 파이가 있어? 이딴 얘기 하지 말고. 1학년 수업하면 꼭 그런 애들이 있어. 파이는 원주랑 원의 넓이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자 19번 개 쉬워요. 자 106번 합시다. 이거는 3학년 원의 성질 해봤던 사람은 이건 너무 쉬워 사실은. 물론 이건 3학년 거긴 한데 원의 성질에서 이거랑 비슷한 거 한번 해봤거든요. 혹시 기억나니? 아니요. 원 종이 접기 문제 중에 이런 거 기억나니? 할걸? 몇 학기인 거예요? 아 기억나니? 여기 높이 같은데 몇 도? 120도 왜? 150. 90도 자 이거랑 유사한 거랑 그냥 해봤어. 거기 뭐라고 했냐면 9잖아요. 9. 9의 넓이 건널비랑 부피 공식은 아니? 알지? 높이는 알아요. 아니. 몰라? 알아요. 알지? 알아요. 9의 건널비 공식 증명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니? 4개. 4개는 맞지? 공식 말하는 게 아니라 증명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니? 그래. 껍데기를 그거. 어때요? 껍데기. 학교에서 영상 보여준다고. 귤껍데기. 아니 싫다라 감아서 했었죠. 근데 귤 껍데기. 귤껍데기. 물론 증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과서적인 증명 그거. 9의 부피 공식은 증명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니? 담갔다가 빼는 거 기억나요? 네. 어디에다 담갔어? 원기둥 원기둥인데 높이가 높이가 9와 똑같은 원기둥에다가 담갔다가 빼면 물이 얼마만 걸려 넣었어? 3분의 2가 3분의 4가 어떻게 그러는지 3분의 야 3분의 3분의 3 125 4분의 3. 100몇 프로냐? 133%냐? 4분의 1 4분의 3. 맞아? 4분의 3이야? 4분의 1 아닌가? 3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야. 4분의 1이 남겠지. 사람은 3이 있었어. 아 딱 한 명 답 얘기했어. 맞는데. 그래서 뭔데요? 뭐잖아요. 3분의 2. 맞죠? 뭐야? 다 흘러넘쳤어. 노잼. 나잖아. 별로다. 자, 원뿔이 뭔가 3분의 1이죠. 반지름의 길이 2분의 1 지점. 자, 원의 구의 중심이 여기 있고 이게 반지름인데 그것에 정확하게 딱 중간 지점 지나가게 잘랐대. 자, 그러면 단면이 원 생기는 건 알죠? 그랬을 때 그 단면의 넓이가 12파이래요. 자, 그럼 12파이면은 뭐야? 반지름이 또 루트네? 그럼. 이런 거지 같은 문제가. 자, 그럼 식을 써야겠다. 반지름을 r이라고 합시다. 파이r 제곱을 때렸더니 빨간색의 원이 12파이라는 거니까 r 제곱이 12까지만 일단 적어놓고 9의 부피를 물어봤어요. 오, 부피 나왔네요. 저 옆에 써있네요. 참 친절하네. 이거죠? 쌤 아까 물어본 게 뭐예요? 뭐야? 3분의 2라는 게 뭐예요? 원기둥 넣었어. 9의 부피 공식 증명할 때. 아 뭐야? 저거 말하는 줄 알았죠. 3분의 4파이 R세제곱. 부피? 이거 증명할 때. 쌤 3분의 2라는. 응. 뭐 3분의 2는 뭐예요? 3. 자, 일단 해줄게. 넘어가자. 아 자, 진짜. 9의 어떻게 해줄까 그러면? 아우 진짜. 자, 반지로 먼저 그거예요. 이게 지금 2분의 1 지점 딱 수직으로 지나가게 짜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딱 절반 지점 짜는 거 있잖아. 그럼 여기 2분의 1 아닌 거 괜찮아? 됐니? 그러면 요걸 알아야지 반지름을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대입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맞냐? 이거를 편의상 큰 반지름이라고 합시다. 구의 반지름. 그러면 라지 R의 제곱은? 자, 제곱 더하면 되죠. 그럼 4분의 1이니까 4분의 5?
R 제곱이지. 자, 그럼 계산이 되나? 돼? 안 되는 거 같은데. 안 돼. 반대합니다. 예? 4분의 1, 4분의 1 맞잖아. 네. 그치? 되는데. 된다고? 위에 있잖아요. 아, R제곱이 15인가? 위에 있잖아요.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15? 자, 그러면 그렇게 계산이 안 되지 않나? 뭔가 이상하다. 반대로 한거 아니에요? 저기 라지알이 반지름이고 키우겠지. 네. 우리 거안 줄게. 뭐지? 아! 이거 틀렸네. 그렇죠. 왜 아는 척해? 라시아리잖아요. 에이씨. 큰 반지름의 절반이다. 미안합니다. 자, 다시. 어쩐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 아래 제곱. 이거 제곱. 이거지? 자, 쏘리. 자, 집어넣으면은 넘기면 4분의 3 라디안의 제곱이 12니까 나오네요. 16? 나오지. 자, 그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4의 세제곱 3분의 4 파이 하면은 3분의 꼴이 안 된다. 256. 파이 세제곱 cm. 자, 나왔어요. 하겠습니다. 자, 일단 2학년 경우의 수가 개념적으로는 뭐 나는 그게 중요하다 생각을 안 하는데 뭐가 중요했냐면 수학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있었잖아. 고등진도 우리 나가면서 경우의 수의 해석 방식이 왜 중요한지 문제풀이의 아이디어로 쓰인다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2학년 경우의 수는 결과물을 찾는 것에 좀 더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 사건이 몇 개가 생기냐 라는 거를 대주제가 두 분류가 있었지. 첫 번째는 뭐예요? 합의법칙과 고백법칙. 두 번째는 뭐예요? 대표뽑기. 같은 자격이냐 다른 자격이냐 구분 짓는 게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처음 공부할 때 헷갈렸었어. 이 문제는 합일까 고백일까? 이 문제는 같은 자격일까 다른 자격일까? 그럼 심지어 응용 문제도 뭔가 실생활 활용 문제가 나와 있을 때 이게 합의법칙 적용되는 건지 고백법칙 적용되는 건지, 같은 자격 대표뽑기랑 똑같은지 다른 자격 대표뽑기랑 논리가 똑같은지 이걸 확인하고 푸는 게 경우의 수에서 좀 어려운 개념이었는데 합의법칙과 고백법칙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였어요? 동시에 발생하나 동시에 발생하지 않나, 이게 제일 중요했죠. 예전 대한연중 2학년 기출문제에서 싸그리 틀렸던 문제 하나가 있었는데 내가 개념 수업 할 때마다 얘기해. 이거 완전 전설의 문제라서 대답해봐. 사건 A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N가지, 사건 B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N가지일 때 그대로 기억, 니은, 디귿 보기 중에 기억 보기로 이게 나왔어. 일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N 플러스 N가지이다. 맞아요? 틀려? 당연히 뉘앙스상 틀렸으니까 얘기하고 있겠지? 얘들이 다 하나같이 하고 나서 뭐라 그랬느냐? 문제가 잘못됐어. 왜? 다 이거 맞았다고 체크해서 싸그리 다 날라갔고 맞은 애 중에 일부분은 고등선행을 많이 나갔던 애 중에 집합과 명제 공부하는 이걸 문제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낌적으로 알아가지고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상해서 그었어요. 이런 애들은 있었어. 그러니까 집합과 명제가 가면은 합집합, 교집합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경우의 수에서 합의법칙, 고백법칙과 연관성이 있고 근데 여기 멘트에 뭔가 빠진 게 있어. 그래서 틀렸어. 그걸 어디서 찾느냐? 자, 앞에 152페이지 보세요. 이 보기에 없는 멘트가 2번 네모, 2번 진한 글씨 밑에 한번 봐봐. 두 사건 A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라는 게 여기 안 써있죠. 이거 안 써있어요. 틀린 거. 근데 애들이 좀 헷갈리지. 그게 안 써있다고 왜 합의법칙이 아니냐,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근데 그것에 대한 좀 수학적인 접근 과정은 아까 말한 수학하의 집합과 명제를 좀 배워야 돼. 결론만 얘기하면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라고 써주는 이유는 그 멘트가 빠지면 A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합의법칙하고 고백법칙을 동시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고백법칙도 쓰는 계산이야.
그래서 정확하게는 m 플러스 n가지 또는 m 곱하기 n가지입니다 라고 써야지 수학적인 답이야. 왜 그런지는 아직 모르잖아. 근데 일단 써있는 것만 봤을 때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는 이 멘트가 생략됐기 때문에 엄연히 틀린 거야.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개념 문제가 참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애들이 간과하는 게 나 개념 수업 할 때 니네도 수업 다 설명해줬어. 이거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꼭 밑줄을 치라고 했고요. 3번 진한 글씨에는 동시에 일어날 때라고 딱 써있지. 동시에 일어나면 볼 것도 없이 고백 법칙이거든. 맞아? 그리고 수학적으로 경우의 수적으로 동시에라는 멘트가 어떤 뜻을 갖고 있었죠? 사전적인 정의는 같은 타이밍에 발생하는 거죠. 근데 경우의 수 측면에서 봤을 때 동시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죠? 사건 A가 발생하고 연속적으로 사건 B가 발생할 때, 연달아서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A가 M가지, 사건 B가 N가지 발생하면 고백 법칙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합의 법칙과 고백 법칙을 구분짓는 기준은 철저하게 연속해서 발생하느냐 또는 진짜 말 그대로 같은 타이밍에 발생을 하느냐, 그거를 구분 짓고 안 짓고의 판가름이 났었어요. 기본적인 건 이게 다야. 세세한 거는 문제 풀면서 이제 공식이 좀 있었는데, 경우의 수 대부분의 문제는 유형서에 있는 건 고백 법칙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반전은 합의 법칙하고 고백 법칙이 섞여 있는 게 고난이도 문제예요. 자, 걱정하지 말고 있고 넘겨보시면 1번 유형은 너무 쉬워서 그냥 니네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유형의 고백 법칙은 나랑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볼게요. 자, 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이것도 잘 나와. 일단 밑줄 쳐야 되는 건, 자, 전구가 모두 꺼진 경우는 신호로 생각하지 않는다. 요게 함정입니다. 전구가 모두 꺼진 경우가 사건 하나야, 하나. 그거는 경우의 수로 치는 거야, 안 치는 거야? 안 치는 거야. 그러면 전구 5개가 있으면, 자,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전구마다 발생하는 사건은 켜졌다, 꺼졌다. 사건 2개죠. 그래서 전구가 각각 2가지 사건들을 갖고 있는데, 저 경우의 수를 항상 고민이 뭐였어? 저걸 더할 것이냐, 곱할 것이냐. 이게 항상 헷갈리는 건데, 신호를 만든다는 것과 이 각각의 사건들의 관계가 뭘까요? 같이 쓰잖아요. 동시 사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2가지씩의 사건은 동시 사건이라서 고백 법칙을 적용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분석을 좀 해야 된다. 자, 근데 함정이 뭐예요? 전원이 근데 이거 전원 켜져 있는 거예요? 네, 충전이 안 되니? 아니요, 궁금해서. 저런 것도 안 가져가지 또 이제. 아니, 켜져 있는 거예요? 꽂혀 있잖아. 아니, 그 버튼이 있잖아요. 아까까지도 충전했어요. 아, 그래요? 자, 그럼 함정이 뭐야? 모두 꺼진 사건은 은간아 낙서하지 말고 이씨. 모두 꺼진 신호는 사건으로 치지 않는다 했으니까 여기 있는 자 32개지 중에서 하나 빼야 된다. 문제마다 다른 거야. 모두 꺼진 경우로 신호로 생각한다. 그럼 빼면 안 되고. 문제 읽고 풀어야지. 모두 꺼진 경우는 신호로 생각한다. 빼야 돼. 자, 31가지다. 무조건 보기에 32가지가 있어. 틀리라고. 있잖아요. 자, 됐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풀 거야. 9번부터 12번까지가 색칠하기 유형이에요. 이거 푸는 논리 기억나니? 푸는 건 11번 갖고 할게. 자, 굳이 구분을 지으면 다 비슷한 거네. 같은 색을 여러 번 써도 되는 유형이 어려워, 색칠하기. 자, 예를 들어서 적을 필요 없어. 여기다가 물감 4개를 칠할 거예요. 물감 4개를 모두 사용해요. 그럼 질문, 똑같은 색깔을 2번 쓸 수 있나요? 당연히 못 쓰죠? 그럼 이때는 경우에서 어떻게 하냐면 4개 중에 하나 칠하고 3개 중에 하나 칠하고 2개 중에 하나 칠하고 남은 거 하나 칠하면 돼. 그냥 끝이야. 쉬워. 더 할 거야, 못 할 거야? 연속해서 칠하고 있잖아요. 고백 법칙 하면 돼.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11번 문제에 해당하는 거지. 같은 색깔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무슨 멘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걸까? 이거 물감 4개잖아요. 같은 색을 여러 번 써도 된다고 했으면 꼭 4개의 물감을 다 쓸 필요는 없지. 그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푸는 아이디어가 큰 틀에서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분류를 저거 맞나? 물감 4개지. 물감 4개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물감을
3개만 골라서 사용하는 거.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추론해야 돼. 근데 이게 좀 어려운 풀이야. 좀 어려워. 그러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물감을 혹시 2개만 골라서 색칠하는 건 가능하겠니? 저기에다가 거기 보면 알겠지만 이웃한 땅은 같은 색을 칠하면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흰색과 검은색만 칠해서 4개의 땅을 구분 지을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되지 않나? 어떻게 시작할 건데? 못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2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푸는데 3개만 골라서 사용한다는 이 멘트도 경우였어요. 왜 그런지 알겠어? 3개를 고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색? 4개 색깔 중에서 저기에 색칠할 물감 3개를 뽑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거 대표 뽑기 개념까지 적혀 있어. 그래서 풀이가 좀 어때? 조금 어렵긴 해. 물론 시험 대비 때는 연습을 하긴 할 건데 오늘은 좀 생략하고 첫 번째 풀이가 이거라는 것만 그냥 적어주시고 좀 연구를 해보겠다. 풀이 2번을 알려줄 테니까 이거 이용해서 사건 계산하고 이거 이용해서 사건 계산해서 더한 게 풀이 2번 풀이랑 같은 답이 나오는지 한번 해봐. 물론 이 풀이는 어려워. 살짝. 자, 무난한 풀이는 뭐냐면 이웃한 땅의 개수가 많은 지역을 랭킹을 매겨요. 이웃한 땅이 참고로 우리 이웃한 땅이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흰색을 칠하고 똑같이 흰색을 칠했을 때 두 땅이 구분이 지어지지 않으면 이웃한 땅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좀 헷갈리지. 자, 그럼 구분을 지어봐봐. 칠했어요. 똑같이 흰색으로 칠했어요. 두 땅은 이웃한 땅일까요? 아닐까요? 구분이 안 지어져? 지어지지. 그럼 둘 차이점이 뭐야? 이렇게 꼭지점이 닿아 있는 건 이웃한 땅이야. 근데 변의 길이가 닿아 있으면 이웃한 땅. 가볍게만 이해하자. 그래서 색칠을 했을 때 구분이 지어지면 이웃한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랑 얘는 같은 색을 칠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럼 문제로 돌아올게. 뭐부터 하라 그랬어? 이웃한 땅이 개수가 많은 지역 랭킹을 내립니다. 랭킹이 영어 단어가 뭐냐? 랭킹. K ING. 그래? 진짜 못하네. 자, 왜 한국어로 써도 되나요? 아 그러네. 훌륭해. 자, 그럼 이웃한 땅이 각각 몇 개씩 있는지 한번 세봅시다. A는 B랑 다 있고 D랑도 다 있잖아. 그럼 2개죠. 지금 쓴 건 이웃한 땅의 개수야. 경우수가 아니라. B는 A, C, D 3군데 다 있지. C는 2개. D는 3개지. A, B, C랑 다 있어. 그러면 뭐 어떻게 돼? 공동 1등과 공동 2등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공동 1등은 아무거나 먼저 칠해도 돼요. 그럼 공동 1등이 누구랑 누구죠? B, D죠. 그럼 B 다음에 D 칠해 그냥. 공동 1등. 그 다음에 공동 꼴찌가 A랑 C잖아. 이것도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먼저 칠해. 그래서 랭킹을 매겨서 다음과 같은 순으로 색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야. 자, 그럼 해볼까요? 뭐 하면 되겠습니까? B에 먼저 칠했어요. 4개 중에 하나 칠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거 내가 자꾸 설명해주는 이유가 문제집의 풀이가 너무 불성실해. 다음 땅같이 생긴 곳에 물감을 칠하면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이기 때문에 답이 이거입니다 라고 써있고 구현 설명이 안 써있어.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돼있다. 그래서 애들은 그냥 외운단 말이야. 오케이? 설명이 잘 안 써있다. 자, 봐봐. B에 4개 중에 하나 칠했어. 자, 흰색 칠했어요. 그 다음에 D에다가 칠해야 되는데 B랑 D가 맞닿아 있으니까 여기서 쓴 색깔 하나만 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하나 줄여. 그 다음에 A에는 파란색을 칠했어. 그럼 A에는 흰색과 파란색 칠하면 안 되죠. 몇 개 남았습니까? 2개 남았죠. 2개 칠하. C는 흰색하고 파란색만 안 칠하면 되지. 그럼 얘도 4개 중에 2개만 칠하면 되지. 고배 법칙인 건 알겠죠? 연속해서 색칠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 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이게 제일 간편해. 그럼 집에서 좀 연구를 해볼 수 있으면 이거 경우의 수를 따져서 더한 게 이게 나오나 한번 확인해 보란 말이야.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되면 내가 좀 도안을 줄 텐데 고민 한번 해봐. 자, 48 나올 겁니다.
그만. 자, 다음 거. 자, 13, 14번은 길찾기 유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책에 안 써있지만 경로를 찾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잘 나옵니다. 자, 14번 한번 볼까요? 마음은 집에 가는 안녕하세요. 숙제를 얘기하는 카톡 보내줄 테니까 해봐. 너 잠깐만 여러 가지 사업통 나왔지? 오늘 해오고 너 수진하고 70 몇 번까지 했지? 77이요. 그거 해오면 돼. 얘가 해올 숙제 네가 다음에 하면 돼. 저는 뭐예요? 넌 뒤에 평행선 해야 돼. 저뭐 있는데? 이따 얘기해줘. 달력. 아 그거? 책 줬잖아. 기말 네? 뭐만 하면 싫대 그냥. 기말교재 줬잖아. 네. 거기 스텝 1에 77번까지 하면 돼. 됐죠? 자 보세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길이 있을 때 A에서부터 C까지 가는데 잘 봐. 동일한 지점은 한 번만 지난다 라고 적혀 있는데 문제를 이렇게 잘 읽어야 되는 게 모든 지점을 무조건 지나야 돼요 라고 써 있지 않죠. 이게 함정이다. A, B, C, D를 싹 다 지나가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한 지점은 한 번만 지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출발점이 A에서 C니까 자 그림 안 보고 그냥 바로 해보자. A에서 C까지 가는 전체적인 경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무난한 건 A에서 D로 갔다가 C 가면 되죠. 맞아? 그 다음에 A에서 ASC는 바로 볼까요? 네? ASC는 바로 볼까요? 길이 없잖아. 이거랑 그림을 봐. 왜 그럴까? A에서 C로 연결된 길이 없잖아. 이게 맞지? D나 B는 지나가야 되잖아. 그죠? 이해됐어? 이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갈 수 있어? A에서 B를 갔다가 D를 들려서 가는 거지. 이거 실수 애들이 뭐 하냐면은 이거 순서 바뀌어도 되지 않냐? 맞아 아니야? 이거 다 못 써서 틀려 애들. D 먼저 갔다가 B 먼저 갔다가 이렇게 가도 되잖아. 맞아요? 자 그럼 이제 경우의 수를 어떻게 찾으면 되니? 길의 개수가 경우의 수인 건 알 수 있잖아요. 자 A에서 D까지 가는 거 3개, D에서 C까지 가는 거 2개. 연속해서 지나가는 거니까 당연히 고정식이지. 괜찮죠? 자 A, B, C로 가는 건 A에서 B까지 길 4개고 B에서 C까지 길 하나네요. 됐니? 그 다음에 A, B 가는 거 4개였고 B에서 D로 가는 거 2개 있고 D에서 C로 가는 것도 2개가 있네. 고백 법칙 하면 되겠죠? 4, 2, 8, 8, 2, 6. 자 이건 계산 똑같다 해보면 왜 그렇겠어요? A에서 D가 A, D구나. 잘못 봤다. 3개구나. 그 다음에 B에서 B가 2개지. B에서 C가 하나지. 이거 다르네. 순서를 잘못 봤어. 6개다. 자 그래서 16 더하기 16이니까 32네. 풀이의 핵심 뭐야? 경로가 몇 가지 사건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는 3개 되어 있다. 끝.